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 출발한 시장입니다. 반도체 소보장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테마로는 해운도 함께 가고 있는데요. 한 주를 이끌어갈 전략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며칠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AI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반도체로 HBM뿐만 아니라 CXL 또 PIM까지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CXL이 시장에 부각받은 후에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CXL이 나온 이후로 우리 반도체 소부장 전략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궁금증 가지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제품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용어가 다양해지면 그만큼 이제 개념 정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텐텐베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상승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폭을 조금 더 나타내는 그런 관점이었고 나머지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이제 AI 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넓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을 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추진해 왔던 것이 HBM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삼성이 이 AI 칩에 대한 부분에서 메모리를 공급하는 단안에서는 조금 후발주자에 대한 느낌이 강했다면 이것을 타개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PIM이라든지 또는 CXL 관련된 부분 자체에 메모리들이 크게 각광받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용어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 따는 그 전부터 거래가 있던 기업들이 꾸준하게 거래를 해오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높은지 또는 이제 SK하이닉스발로 이루어지는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선별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협력사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큰 뉴스적인 부분으로는 감산이 이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도체에 대한 호황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이 반도체 협력사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많이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은 소재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기업이 이제 LTC라는 기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TC가 우리가 지난주에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이 바로 LTC라는 기업이었고 이 LTC의 연관 검색어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우리가 이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방리액을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만큼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감산이 끝날 것이라는 그러면 이제 좀 더 증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오늘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신고가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하나마이크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사트 기업이라고 해서 흔히 후공정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모두 다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후공정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하게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21선을 돌파를 해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개선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SK하이닉스에서 좀 더 연관성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DIT라든지 또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합 분석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 QRT라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거래량을 감안해서 좀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할 때 꼭 봐야 하는 종목 5개 종목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열매 컴퍼니의 첫 STO 증권 쿠사마 야후의 호박이 처음으로 STO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청약을 받았는데요. 2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기간은 1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18일 오늘 10시부터 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12시쯤 보니까 목표 금액이 12억이었는데 현재 14억을 좀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현재는 또 더 늘려 있겠죠. 물론 납입까지 완료한 것은 아니지만 청약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우선 선정에 지금 현재는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STO 발 이슈가 쉽게 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1순위는 뺏겼지만 우리가 K옥션이라든지 또는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도 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선 이제 서울 옥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울 옥션이 바닥권역부터 꾸준하게 오르면서 현재 우리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 2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STO 관련된 부분은 대안 투자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로에 대한 인식이 강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IT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금 투자를 한다고 해도 금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 사실 실제 금에 투자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돈 또는 10돈 단위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 IT센이 하고 있는 것이 0.1돈 단위로도 0.1g 단위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뿐만이 아니라 니켈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주석, 뭐 구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조각 투자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STO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K옥션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미술품이라든지 또는 현물에 관련된 대안 투자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해놓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역시나 2차 전지죠. 오늘 에코프로는 한 10% 가까이 네. 오르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요? 우선 이제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지금 2차 전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도 수익 나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런 주식 양도 소득세 관련된 부분 자체가 완화된다면 그만큼 호재가 또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또 2차 전지 분야로 봅니다. 다만 오늘 나왔던 낭보는 바로 이제 미국발 낭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공부를 한번 해보셨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는 과정들이고, 2차 전지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은 양극재와 리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부터 체크해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2024년과 2025년도 양극재에 대한 투자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상당한 베네핏이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좀 붙이고 있는데,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는 쉽게 끌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또 매수를 했던 기업 중에 한 개가 이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완화가 확정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체크를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빨리 우리도 디지털 화폐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이제 현금을 없애고 인터넷에서 공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뭐 보안이라든지 또는 큰 사업에 대한 참여가 가능한 국민들이 다 알만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봐야겠죠. 그럼 그런 업체들을 본다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현재 또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인터넷상의 화폐로 넘어가더라도 현금에 대한 인출이라든지 키오스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개념. 그래서 키오스크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또는 이제 금융기기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념의 기본적인 기술력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대형주는 이 삼성 SDS는 반드시 기억하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이제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의 영종도 쪽으로만 가더라도 이 나이스파크라는 무인 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나이스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 한국전자금융입니다. 그래서 이 키오스크 관련된 매출을 좀 증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충전소 사업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1차적 목표가는 6,99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8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